오늘도 편안히 지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에 품어온 사람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상대가 달라진 느낌이 들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지 않으십니까?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안달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괜히 바쁜 척하거나 무뚝뚝하게 군다면 헛헛한 감정이 자꾸만 올라오실 테지요. 그런데 세상 일이 늘 정직하게 드러나진 않는 법이라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보이면서도 슬슬 우리를 멀리하려는 기색이 숨어 있곤 합니다. 그 미묘한 틈새가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알아차리기 힘들어 애를 먹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하지요. 그 때문인지 속이 답답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과연 마음이 식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묻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감히 안 좋은 기운이 생겼는지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 좋은 예감이 괜히 생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조짐이 있는 건지 헷갈려서 우리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변화를 일일이 짚어가며 의심하는 것도 피곤하고, 혹시나 잘못 오해했다가 더 사이가 멀어질까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마음속에 의욕을 쌓아두기만 하면 오히려 찜찜한 기운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은근슬쩍 눈치를 살펴가며 확인하려 들고, 누군가는 애써 모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하곤 합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 볼 기회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이 변했다는 징후로 몇 가지가 회자됩니다. 왜 그리도 비슷하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바뀌어도 행동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가령 갑자기 여러 날 동안 연락이 뜸해지거나, 예전과 달리 방 한 구석에서 따로 전화를 하며 뭔가를 숨기는 듯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조금 의심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지요. 참으로 마음이 멀어진 경우에는 잔뜩 포장하듯 행동하다가도 어느 순간 본심을 슬쩍 내비치기도 하니까요. 어르신들께서도 혹시나 마음이 식은 상대방의 기이한 변화로 인해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갑자기 행동이 달라져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이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작은 틈새를 만들어 놓고 슬그머니 곁을 떠나듯 행동하는 이도 있을 테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변심이 생겨도 예고장을 띄우듯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이미 현실이 되어버려서 뒤늦게 깨닫고는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묘하고 은밀한 변화의 면면을 풀어놓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같지는 않고 개개인의 사정과 이유가 다르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은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탈 때가 많으니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사람은 전혀 그럴 일이 없어 보이는데 괜한 겁주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여 나중이라도 마음 한켠이 불안할 때를 대비해 머릿속에 담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보이는 징후는 갑작스러운 거리 두기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부를 전하며 저녁에는 뭐 했는지 꼼꼼히 물어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의 텀이 길어집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조금 있다가 메시지를 띄워두면 한참 후에야 한두 마디만 건네기도 합니다. 혹은 바쁘다며 대충 넘기는 듯한 분위기를 자주 풍기게 되지요. 이런 모습이 하루 이틀 이어지면 우연이라 치더라도 계속되면 마음속 경고등이 반짝 켜집니다.
그렇다고 바로 다투거나 삐죽거릴 수도 없으니 은근히 요새 바쁘신가요?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조금 피곤해서 그렇다거나 이러저러해서 정신이 없다고 둘러대는데 전에는 어찌됐건 소통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쌀쌀맞게 대한다면 이는 벌써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굳이 헤어지자는 말은 꺼내지 않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안전거리를 두어 우리는 자기 혼자 정리할 시간을 벌어보려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닿을듯 말듯 멀어지는 느낌이니 답답하고 애가 달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리가 한창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지요. 둘째로 본격적으로 외모에 힘을 주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뭐 입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 슬리퍼 끌고 장을 보러 가든 편했는데 갑자기 온갖 치장에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를테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옷차림에도 유난히 신경을 쓰며 한껏 꾸미고 나서는 걸 발견하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오늘따라 참 멋있네요. 혹은 예쁘네요. 하고 말하면 이전과 달리 특별한 반응 없이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 왠지 그 미소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듯하지 않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사람이 가꾸는 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그 가꾸는 목적이 우리와는 무관해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날은 집에 있을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문득 전화벨이 울리면 서둘러 조용한 곳으로 가서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잠깐 들리는 벨소리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던 사람이 요즘 들어서는 통화 시간이 부쩍 길어지고 숨죽이듯 다정한 초언을 쓰는 느낌이라면 곁에 있는 우리를 위해 가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셋째로 점점 숨기는 일이 늘어납니다.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가까운 사이라면 대체로 생활 전반이 공유되기 마련입니다. 밥은 무엇을 먹었고 누구를 만났으며 언제쯤 돌아올 건지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허술해지거나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슬쩍 피하거나 함께 보던 서랍이나 달력에 적어 놓던 약속 메모 같은 것도 꼭꼭 감추기 시작하면 뭔가 심상치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 전부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굳이 숨길 이유가 없던 것까지 감춘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전화나 메시지 부분에서 수상한 낌새가 들면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방 밖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들뜬 느낌이라면 혹여 다른 이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눈앞에서 대놓고 확인하기 애매하니 마음에만 궁금증이 쌓여가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게다가 이전에는 어쩌다 전화를 봐도 별것 아닌 듯 넘기던 사람이 요새는 휴대기기를 절대 우리 손에 닿게 하지 않으려 하거나 조금만 시선이 가도 잽싸게 화면을 꺼버린다면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흔적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로 휴대기기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쓰는 물건에 애착을 갖긴 하지만 마음이 변한 사람은 이 휴대기기를 거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몸에 지니고 다니고 혹시나 놓고 갔다가 우리가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꾼다든지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등 각종 잠금 기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차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될 것들을 숨기려는 듯한 기색이 느껴지는 법이지요. 그뿐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메시지가 울리면 곧바로 확인하는 모습에 무척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물어보거나 장난삼아 누가 자꾸 연락을 해요? 하는 정도의 가벼운 질문을 던져도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걸 이제는 몹시 경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르신께서는 왜 제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으시는지요? 같은 반문을 하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이상하게도 숨기는 사람이 더 당당한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 듯 몰아세우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며 우리를 몰아붙이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냥 두면 자기 쪽에서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니 역공이라도 하듯이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같은 양말을 며칠째 신고 있어도 편하면 됐지요. 하고 웃어넘기던 사람이 이제는 양말 색깔이 촌스럽다고 비난하거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큼냐고 대놓고 핀잔을 줍니다. 수입이 적다며 은근히 비교하는 말투가 늘어나는 등 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여기던 점들을 끄집어내어 우리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곤 합니다. 정작 자신이 혹시 다른 사람과 엮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애써 무시하면서 괜히 우리 탓을 하며 감정을 흔들어 놓는 셈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은 하면서도 정작 어찌할 수 없으니 마음이 오락가락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아프게 꽂힙니다. 상대가 지금 마음이 변해 떠나려 하는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지만 되레 우리 탓을 하고 나서는 태도에 당황스러워집니다. 정말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슬그머니 들고 혹시나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쪽 마음이 크게 기울어져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아 안타까울 뿐이지요. 이런 5가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대체로 이미 다른 이에게 마음이 향해 있거나 마음 한편을 비워둔 채 슬슬 자리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아직 고민하는 중일 수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양다리 혹은 마음이 식은 상태에서는 대체로 위와 같은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동안 나름대로 정을 주고받았다 생각했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멀어지면서 오히려 우리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해버리니 참담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남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잘못된 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배신 행위를 했다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관계는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애당초부터 변덕스럽고 신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을 덮어둔 채 쌓아온 결과인지 한 번쯤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으니 작은 틈새가 오래 방치되어 생긴 균열이 어느 날 문득 크게 벌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파고들면 마음은 더 빨리 변하기 마련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상대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말 못할 외로움을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변심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되지 않지만
조금만 더 일찍 서로 마음을 나눠봤다면 이렇게 끝이 좋지 않은 상태로 치닫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크게 다치고 헤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등이 돌려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인생이 한편의 어지러운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면 좋으련만, 늘 그렇듯이 뒷북 치듯 뒤늦게 파악해서 속만 상하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혹여 주변에서 누군가가 위와 같은 이상 징후를 보인다면, 일단 너무 성급하게 흥분하거나 격분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 상황을 찬찬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배신감에 가슴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만,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우선 서로 대화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 해도 상대가 피하고 전혀 통할 기색이 없으면 그땐 또 다른 방향을 고민해야 하지요. 그래도 아예 무작정 포기하기보단 왜 마음이 이렇게 돌변했는지, 혹시 스스로도 모르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길, 결국 사랑이라는 건 서로 지켜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이도 벼랑간 금이 가고 막상 그 금이 깊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상대를 잡으려고 할수록 더 빠르게 달아날 때도 있으니, 애초에 그 전조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열거한 5가지 변화 양상을 다시 떠올려 보면, 미리 알았다면 혹시나 차분히 관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미 결심이 단단해진 상태라면 돌이킬 방법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조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면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이거나 잘못된 부분을 짚어볼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날 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피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미 늦었네 하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하지요. 이럴 때 어르신들께서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한쪽에서 불면 나무가 그 방향으로 기울 수 있듯이, 마음도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면 쉽게 흔들리는 게 인간이니까요. 다만 우리 쪽에서 틈을 보였는지도 돌이켜보고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했는지 자문해보는 게 스스로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도 우정도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평생을 함께 했어도 사소한 계기로 갈라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쩌다 마주친 인연이 의외의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미 변심이 드러난 상대를 붙잡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서로에게 득이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면 미운 정만 더 커질 수 있고 결국엔 더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여기시면, 혹은 상대가 단지 순간적인 유혹이나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을 뿐이라 믿으시면 한 번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세월이 아쉽고 서로가 공유해온 추억이 소중하다면 애써 부딪혀보는 노력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거나 이미 다른 인연에게로 기울어버렸다면 돌아올 가능성이 낮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5가지 징후가 눈에 띌 때 예전처럼 막연히 믿고 방치하기보단 조심스럽게라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법입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무조건 믿고 기다리기에는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파리가 날지 않는 달걀이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겠지만 금이 간 달걀에는 파리가 꼬인다는 식으로 결국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파고드는 손길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어르신께서도 속으로 내 경우와 참 비슷하군 하고 생각하셨다면 너무 속을 끓이지 마시고 한 번쯤 냉정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질에 분노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상대 마음이 정말로 떠났다면 깔끔히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무척 어렵습니다. 혼자 남는다는 두려움이나 세월을 허투루 보낸 것 같아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미 금이 가버린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결단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 5가지 징후가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혹 서로 간에 오해가 쌓여서 잠시씩 이렇게 등을 돌리는 듯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바람이 아닌데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 생긴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상대가 마음을 닫아 걸기 전 마지막이라도 시원하게 털어놓는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 것은 없을까 돌아보며 마음을 열고 대화를 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보이는 태도는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느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접근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은 큰 상처가 되지만 그 상처가 지나간 뒤 언젠가는 또 다른 길이 보이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혹여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모든 걸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이 다 되어서 떠나는 사람이라면 붙잡아도 소용없고 아직 남은 정이 있다면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5가지 모습으로 교묘히 마음을 숨기고 우리를 몰아세웠던 사람이 결국은 다른 인연을 찾아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반면 우리가 좀 더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잘못된 변심이었는지도 모르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감하게 부딪혀야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 이런 복잡한 마음싸움과 눈치 보기에 지치셨다면 차라리 마음을 굳게 먹고 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의 배신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가 쌓이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듯 5가지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옷차림에 무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려하게 꾸미고 나서는 이유는 어쩌면 바로 옆 사람에게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 스스로 변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 뒤에는 누군가 다른 존재가 머릿속에 들어앉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갈라설지는 당사자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노력이 남아 있다면 시도해보는 게 차후 후회를 줄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도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변했다는 5가지 신호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자랍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과도한 꾸밈새, 비밀스러운 태도, 휴대기기에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트집 잡기와 몰아세우기가 겹치면 상황은 점점 뚜렷해지지요. 이 모든 걸 겪고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신다면 끝까지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완강히 외면하거나 이미 다른 이에게로 완전히 기울었다면 우리 스스로도 더 이상의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마음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의 변심은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시련을 통해 인간관계의 민낯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서로에게 헌신하고 아껴주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대로 잠깐의 불꽃으로 이어진 인연은 금세 사그라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설령 지금은 눈앞이 캄캄해 보여도 언젠가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정리를 하자면 누군가 우리 곁에서 위와 같은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온 사람이라도 사람 마음은 쉽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의심만 잔뜩 품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껴보라는 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부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격하게 싸우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상대가 떠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로 인해 무너져버리면 더 손해이니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소중한 시간은 짧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로만 얼룩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게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곁에 있는 그 사람과 살짝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무언가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말을 꺼내 보시는 거지요. 혹시 그동안 마음속 깊숙이 숨겨둔 문제가 있었다면 비난보다는 이해하고 들어주려는 태도로 임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만일 아무런 반응도 없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수상한 행동들만 드러난다면 그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건강 잃지 않으시고 마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기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마음을 닫고 떠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새롭게 기쁨을 맞이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의 관계를 다시금 꽃 피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징후를 알아차려 대처할 수 있다면 상처가 조금은 덜 아플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접을 때는 결코 저 곧 떠납니다라고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은근하게 연락을 피하고 갑작스러운 외모 가꾸기에 몰두하며 비밀이 늘어나고 휴대기기를 절대 손에서 놓지 않고 마침내는 사소한 트집으로 우릴 몰아세웁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의심스럽게 몰아붙이거나 뜬금없이 비난을 퍼붓는 행동은 거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확정적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괜히 별것 아닌 일로 여기고 방치하면 훗날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늦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혹시 아이고 난 영 모르겠네. 오래 살았어도 인생은 알 수가 없소 하고 한숨 지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다만, 이 5가지 변화가 곁에서 느껴지거든 가볍게 넘기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진솔하게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이미 떠난 마음이라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 남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남의 이야기 같아도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이미 이 5가지 변화를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상한 낌새가 감지된다면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상황을 잘 살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결정이든 너무 후회만 남지 않도록 미리 가슴과 머리를 함께 쓰셔서 행동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마음이 상해 계신다면 하루빨리 안정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애증과 배신, 우정과 이별이 뒤섞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아끼시고, 상대가 이미 등을 돌린 게 확실하다면 괜한 자책보다는 마음을 단단히 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그 가능성을 놓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 해 동안 많은 분들이 경험해온 일들을 바탕으로 풀어낸 것이니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혹여 현실이 되면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에 근심을 줄이시길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평온한 날들 누리시길 기원합니다.